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오늘 8월 말일인데 창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8월 말을 기해서 우선 일단 정부가 강행하려고 했던 언론재갈법은 9월 27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때도 합의가 되지 못하고 강행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과 여론이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푸시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 어간의 유미양 보호법은 없어졌습니다. 보류를 했는데 사실상 폐기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대표 발의를 했던 인재근 의원을 좀 비판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판했는데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를 사양했다는 설도 있고 그럽니다. 아무튼 간에 그것이 일단 보류가 된 것이 인재근 의원 개인의 명예나 그리고 윤미향의 개인적인 명예나 인권을 위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두 마디 얘기했습니다만은 한마디만 더 강조하자면 명예는 법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발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기 명예가 있고 이 명예를 가지고 누가 비판하면 이 사람 처벌하고 그런 식으로 명예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에 윤미향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윤미향 의원이 지키고 싶어하는 자랑스러운 명예는 무엇인가? 그걸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현안 문제는 일단 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일보 같은 데도 오늘 아침 탑 뉴스에 이거 보세요. 언론법 폭주하려다가 우왕좌왕하는 여. 이 지금 언론이 이만큼 탑 뉴스를 한 것을 보면 정부는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특별하게 보자면 이번에 언론재갈법, 소위 언론재갈법은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법처럼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다 하는 생각이 여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같은 논리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 권력을 휘둘렸던 사람들의 명예가 잘 보호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에 남은 것은 뭐냐면 이와 관련해서 남은 것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여권은 여러 가지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기획에 따라서 언론재갈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것도 전략상 옳지 않다 하는 판단이 나왔던 것 같고 윤미향 보호법도 그런 판단에서 없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집약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법, 선거를 관계해서 우리가 가장 문제 삼아야 할 것이 선거 관계 법률과 그 담당 기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 그리고 조혜주 상임위원, 그리고 지금 재검표를 아주 도맡아 하고 있는 조재현 대법관의 그 방향무인한 월권, 폭거,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랫동안 꾸준하게 발행됐던 자유지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자유지성이라는 책인데 소위 우파,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만든 책인데 여상환 전 포스코 회장이 지금
발행인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정말로 좋은 글이 하나 나왔어요. 통계가 보여주는 투개표 조작 의혹. 근데 놀랍게도 시인 오귀진 시인이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읽겠습니다.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가 처음 도입되면서 개표 부정 의혹이 생긴 이래 2004년 9월 전자개표기 납품업체인 몇 사람들로부터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관우정보기술 유재화 대표의 양심선언, 안기부 직원의 양심선언, 그리고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2번이나 역임한 한성천 씨의 증언.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전자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이명박이 압승한 2007년 17대 대선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배정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에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출마했을 때는 상대자인 정동영 의원이 워낙 득표를 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동영 의원의 개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막판에 그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뭐 10%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아주 폭망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선거를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아무 여러 가지로 봐도 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선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정선거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던 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 소위 사대본이라고 합니다. 상임대표를 하는 정청화 목사가 2017년 7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고, 그가 2016년 총선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의 투개표 조작 의혹과 선거 무효 소송 및 고발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몇 사람의 그 용사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정청화 목사, 그리고 대보수연합 총회장인 이판 씨, 그리고 조슈아 바실리아 조슈아라는 사람은 그 투표 개정, 그 투개표 과정의 비밀을 아주 수학적으로 뽑아낸 아주 놀랄만한 머리를 가진 청년이고요. 특히 이 모든 것을 관장한 공병호 박사. 아마 이 투개표 부정 문제에 대해서 훗날 역사가 기록을 한다면 공병호 박사를 첫 번째 꼽아야 할 거예요. 대단히 숨이 일관하고 노련하고 꾸준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공병호는 자기 공병호 TV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경호 의원의 인천, 그리고 양산 을구, 그리고 어저께 했던 그 영등포 을구, 이 세 구역의 부정투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우선 정식 투표 용지가 아닌 엉뚱한 투표가 나온 거예요. 배춘집 투표로 나오고 끈적끈적 붙어도 있고 투표지가 전부 끊어져야 하는데 쭉 연결돼서 나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하면서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사람은 이걸 전혀 증거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너무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이승만 정권 때 아주 우스꽝스러운 선거 부정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지금 보자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입니다. 그냥 고무신 한 짝 주니까 고무신 받고, 이거 내가 고무신 받고 안 찍으면 의리가 없지 하고 찍어줬다거나, 뭐 이런 막걸리 한 잔 먹고 뭐 따라가서 찍었다거나.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도 1950년대에 술 먹고 투표 찍어주는 사람이 많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카고나 일리노이 그 근처에는 특히 시골 컨트리 사이드에서는 투표하러 간다 하면 자동차 트랜스포테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모이시오 해가지고 그 술집, 대중 목로주점을 미국에서는 태번이라고 그럽니다. 태번으로 모이시오 해서 전부 심심하고 그러는데 가면서
반줄 한 잔 걸치죠 해갖고 스카치를 한 잔씩 다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큰해가지고 아예 술 좋아하는 사람 한 두세 잔 마시고 얼큰하고 우 가면서 그 뭐 A 후보가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와 찍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자유당 시절에는 전라북도 진안인가 어디에서 투표 인원이 100명인데 나중에 보니까 투표지가 102장인가 100장 더 많은 그런 투표가 나왔어요. 우스꽝스러운 거죠. 뭐 세상에 말할 수가 없는 부정선거가 분명한 그런 선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노회해졌고 전문적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규진 시인이 발표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거 무효 및 재검표 소송은 대법원 단심에 6개월 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뭐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 선거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에 5구 대선인데 5구 대선의 투개표 부정소송은 모두 수사도 재판도 없이 전부 질질 끌다가 폐기시켰습니다. 끝내 기각시켰습니다. 2020년 4.15 선거 작년 선거 경우에는 전국의 253개 선거구 가운데 126개의 선거구에서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 총 139건의 재판도 1년이 지날 때까지 끌리지 않다가 요새 간신히 마지못해서 이제 인천 연수을 그리고 양산을 그리고 영등포를 세움돼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천 연수를 재검표만 결정되어 투표지 이미지 파일 대조와 일체의 촬영이 금지된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재미있는 것은 참고인이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못 찍게 하느냐? 우리가 다 찍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카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마지못해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엊그제 발표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촬영한 그 사진을 전부 폐기했다는 겁니다. 폐기했다고 발표했어요. 아니 이런 놈의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조작이나 부정이 없었다면 증거 보전 신청을 기각하거나 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봐라, 빤하지. 어디가 틀렸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없애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돈이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개표, 검표, 재검표를 할 경우에는 경비를 다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선진국에서는 있지도 않는 그 재검표의 비용을 전부 소송 원고인이 내도록 돼 있어요. 그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미국도 돈을 냈어요. 돈을 내고 투표해달라는 개표해달라는 것을 그따위로 개표를 하고 있죠. 검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또 2002년 대선 이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분류기 뿐이라고 여전히 억지를 부리고 있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조작과 기존의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2016년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에 의한 투개표 조작이 엄청납니다. 제가 이것은 작년 4월 15일 지난 72시간 후에 저기 장희동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것이 부정이라는 걸 제가 최초로 발언한 당사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의 사전투표가 63대 36으로 조작됐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비슷한 조작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표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보겠습니다. 총 투표수가 490만입니다.
490만이고, 당일 투표에서 61대 39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300만이 찍었고, 사전 투표가 190만이 찍었어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105만, 그러니까 35%를 얻었고, 오세훈 후보는 182만, 61%를 얻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35대 61이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죠. 그런데 그 전에 찍었던 사전 투표는 박영선이가 86만, 그래서 45%, 그리고 오세훈이가 52%, 98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52, 40만이 7%에 불과한 거예요. 저기는 얼마입니까? 15, 25, 26% 차이가 이렇게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은 35%를 딴 것이 사전 투표에서는 45%, 10%를 플러스를 했고, 오세훈이는 사전 투표에서는 52%를 땄고, 정식 투표에서는 61%를 해서 9%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보통 모든 세상의 모든 선거가 사전 투표와 그리고 당일 투표가 거의 비슷비슷한 겁니다. 차이가 있어봤자 4, 5%, 5, 6%. 이것이 전 세계 선진국가의 일관된 경향입니다. 이 대한민국 같은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종로구를 예를 듭니다. 종로구를 예를 들니까, 거소 투표가 235, 28%,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가 2218, 관내 사전 투표가 13,564표. 그래서 사전 투표가 총해서 16,017표입니다. 박영선 후보. 그리고, 당일 투표는 16,292표예요. 36%. 총 득표수가 32,309표인데, 오세훈의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사전 투표에서는 졌어요, 오히려. 오히려 조금 적었죠. 49대 49이지만 16,017대 15,954 졌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훨씬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효 투표수를 보면, 유효 투표를 보면 78,298이죠, 총 투표수가. 그래서 이 자체를 봐서 이것만 가지고 봐도 사전 투표가 누군가에 의해서 손을 댔다 하는 것이 아주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누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투표 중에서도 우체국까지 동원되는 관외 사전투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제외 국민투표의 두 가지의 투개표 조작 의혹이 가장 큰데, 2017년 대선부터 모든 선거구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무더기표, 투표지가 접혀야 될 거 아닙니까? 접어진 흔적이 없는 무더기표에다가 여당 후보의 투표율이 야당 후보의 몇 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7년 5구 대선에서는 제외 국민투표율이 문재인이 59.2%, 홍준표가 7.8%, 10%는 안 돼요. 황당한 투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조작은 사이버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컴퓨터나 사이버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제1야당의 몇 의원조차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조작이 없었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번 4.15 총선 때, 지난해 정아무개 언론이라는 사람과 조아무개 언론이라는 사람, 제가 이름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부정투표가 없었냐? 없었다. 그래, 요새 또 그 정아무개 또 그 얘기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거에 지낸 그 여러 가지 경력과 관록 이런 걸 봐서
그냥 내놓고 면박을 주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조화무게 그 양반은 몇 년 전에 그 박원순 사건, 박원순 아들 사건이 있을 때, 박원순 아들을 굉장히 옹호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죠. 혹시 박원순한테 돈 모은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기까지 했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두 사람의, 그 야당 진영의 두 사람의 무게 있는 언론인의 이 설화 때문에 야당의 진영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 이 두 사람 무건으로 전국에 대처해 주기를 여러 사람을 대신해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것을 우리 참 요약을 잘했어요.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편차가 전혀 없는 데가 있어요. 비슷비슷한. 그 호남 28개 그 선거는 그래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왜? 정부가 거기는 손을 만질 필요가 없는 건데니까. 그것을 제외한 전국의 225개 모든 선거구에서 통계적인 불일치라는 이변이 이렇게 아주 한결같이 이변이 발생할 확률은 2의 225승 분의 1. 이건 뭐 수억수 조분의 1이죠. 알기 쉽게 말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희한하게 벌어졌어요. 이게 조작한 거죠.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조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감을 시키자면, 이 선거부정의 연구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미베인 교수입니다. 이 미베인 교수가 한국 선거는 엉터리다, 완전 엉터리다고 판정한 바가 있고, 특히 지난 3월에는 2020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6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 예, 한국어 및 일본어 요약본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통계학의 이해가 없는 사람에도 간단한 도표와 설명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가 엉터리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이 집권당이 요새 선거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쓴 나머지 윤미향법도 폐기하고, 그리고 언론 재갈법도 연기하고 아마 폐기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 것은 내년 3월 9일에 선거만 이기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모든 선량한 국민들,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교정시키기를 원하는 자유국민들은 이제 모든 관심을 대통령 후보에게만 둘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과 선거법 자체의 개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만 잘 정리가 된다면 워낙 압도적인 여론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야당 후보가 누가 되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논리를 거꾸로 돌리자면 아무리 훌륭한 야당 후보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선거법 자체를 만지지 못하면 천하의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리티컬한 것은 선거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노정희입니다. 노정희 대법관인데 저하고는 좀 악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교롭게. 저라도 광주 출신인데 어떻게 악연이 생겼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문제 때문에 2년여의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저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시킨 사람이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렇게 유죄 판결이 되리라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공을 세워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됐어요. 흔히 제 동료나 정치계에서는 김경재를 때려잡은 공을 세우면 출세한다는 소리 있어요.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이가 저를 자유총연맹에서 총재에서 쫓아냈어요. 적폐 중에 적폐라고 뭐라고 쫓아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덕에 국무총리가 됐다는 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법. 그리고 상임위원인 조혜주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입니다. 이게 전부 문재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뽑힌 사람 거의 대부분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인데 이 중에서 그나마 야당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국민의힘 추천한 조병현하고 뭐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새누리당 추천으로 했던 김태현.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통령에게 제의하고 싶은 것은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선관위 상임위원 두 사람을 중립적인 사람으로 교체하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하는 조혜주라는 사람은 출세 후 사다리를 많이 잘 타고 오는데 또 공교롭게 이 사람이 전라북도 사람이군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의 행정학과도 졸업하고 검정고시 해서 참 아주 일기닥천한 출세에 가들 달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기 살기로 그냥 문재인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번 선거를 대선을 또 관리할 것 같은데 조혜주를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고는 이 선거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또한 조씨가 둘이에요. 요새 조씨가 유명하네. 조국이 물러나니까 조혜주에다가 조재현이 막 나타나네요. 56년 이 사람은 강원도 삼척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출세 후 사다리를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덕수상고를 나오면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만 굉장히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조재현 씨는 이번에 인천 연수을, 양산을, 영등포, 서울 영등포을 이것이 재판장이에요. 재검법 재판장인데 도대체 대법관 재판장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짓만 하는 거야.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 나라 대법관, 이 나라 대법원, 김명수가 그런 대법원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편할 것은 물론이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이제 나서야 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뭐 무슨 경선 준비는 하고 앉아 있고 경선 준비를 아무리 한들 선거관리위원 시스템이 안 되면 무효입니다.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우선 투개표 과정에 있어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기계? 그 기계가 엉터리라는 게 국제적으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투개표기를 조작하면 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 조혜주 상임위원 즉각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요구에 응하십시오. 그 야당은 국정조사라도 발동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선거를 해봤자 무효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사 전자 투개표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은 투개표로 손개표, 수개표로 확인하는 자체를 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우리는 조혜주, 조재현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양조를 잡아야 합니다. 노정희 대법관, 노정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으니까 바꿔주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정희 위원장은 또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혜주 상임위원, 조재현 대법관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선거를 우리가 공정하다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의원으로 김태현 의원, 이건 국회 선출한 사람을 제외하고 김창보 의원, 이건 김명수가 지명했고, 이승택 의원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은숙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 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조병현 빼고 민주당 추천 조성대, 그리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박순영, 이런 멤버를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역사의 혼탁한 일을 스스로 벌였던 사람들, 이 역사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겸손한 자세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이런 장난을 가지고 선거를 조작하는 것으로 해서 역사를 바꾸려고 하면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합니다. 일시적으로 혹시 성공을 위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도 이 절차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공정성,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공정성, 선거관리 체제에 도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의 이준석이나 당 공식 기구,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를 삼으시고,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 그냥 만들어 놓으면 우물우물 될 걸로 제가 천만에 말해서 만만에 콩떡이야.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수십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누구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고 기계 좀 보자 하고 하는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입장을 취하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선이 본격화되는 차제에 이제 선거 본연의 임무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표를 찍은들 그 표를 제대로 매니지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만사가 허탕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역사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 바닥에서 반성할 사람은 반성하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그러나 국민통합의 자세로 새로운 사대를 해서 화목한 시대를 끌어가는 그런 새 시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지, 지금 주사파 정권처럼 제2기 주사파를 하고 우물우물하고 김정은이하고 짝짝구방하고 만들어가고 통일 쇼하고 그래가 끌어가리라고 천만에 말씀 안 됩니다. 이게 진심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반성하세요. 엊그제 누굽니까? 유인태 동지, 옛날하고 바둑도 막 잘 두고 아주 실했던 사람, 그 사람 얼마나 명확하고 공정한 발언합니까? 난 참 놀랐어요. 유인태는 저기 있어도 역시 할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나라가 건실하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자기 반성과 결단을 촉구하면서 저도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이 역사를 건실하게 끌어가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리라고 결의하면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우리 동지들, 그리고 지난번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난번 시장 선거에도 선거 자체의 개표가 엉망이 될 경우에는 각 개표소마다 1000명 내지 2000명의 자원봉사들이 운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슬쩍 얘기했습니다. 운집하고 있어서 무슨 사태가 오면 쳐들어간다는 자세로 운집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겁니다. 그리고 장난치지 말고 역사의 대의에 따르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한민족의 우수한 자질을 내외에 선포합시다. 그러기를 위해서 관민이 다 노력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일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